오늘은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기회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매우 작은 국가인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아시나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환율 변화를 예상하여 미리 대응하는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 원화의 가치가 장기 약세라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1. 환율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단기 환율 변화는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다. 챕터 2. 장기 환율 방향은 경제 성장률로 귀결된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챕터 3. 달러 강세는 정해진 미래다. 인구, 자본, 기술이 말해주는 미래. 결론. 원화숏, 달러롱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기회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매우 작은 국가인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아시나요? 한국의 2023년 3분기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은 1.4%이고 미국은 현재 발표된 잠정치가 연율화 기준 5.2%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임금은 잘 오르지 않는데 달러 대비 원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 대부분을 주거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해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은 집을 잘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국내 자금률이 20%가 안 되는 한국의 곡물 가격은 10월 기준 전년 대비 12.8%나 상승 중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환율 변화를 예상하여 미리 대응하는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 원화의 가치가 장기 약세라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활용되는 글의 원본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챕터 1. 환율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단기 환율 변화는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다. 첫 번째 그림은 한 증권사의 2023년 원달러 연간 전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점선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2022년 말 당시에 올해 이제 원달러 환율 연간 전망을 한 이제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달러당 1,500원까지 갈 거다라고 봤던 구간에는 오히려 1,270원이었고 1,350에서 1,400원까지 갈 거다라고 했던 구간에는 지금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실제랑 예상은 굉장히 달랐고요. 우리는 정말 궁금해 해봐야 됩니다. 환율 예측이 진짜 가능한 것일까? 환율의 방향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1년 정도 단위의 환율 변화 예측 성공률이 1%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환율은 인간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라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차이입니다. 달러로 미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원화로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이자율이 더 높다. 두 번째, 투자 매력도. 주식,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할 때의 매력도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다. 세 번째, 정부 정책. 미국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화폐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다. 네 번째, 물가 차이. 현재 환율 기준 같은 물건을 달러로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환전하여 원화로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 다음, 무역 규모. 한국의 순수출이 크게 높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 국가 경제. 중국 경제가 호황을 보여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프록시 통화로 여겨지는 원화도 같이 상승한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나열한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이유로 원화 가치가 변동합니다. 1년 뒤 환율 방향 예측 성공률이 꾸준히 50% 이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6가지 변수에 대한 방향성을 동시에 정확히 예측하면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환율에 작용할 것인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여의도에서 일한 9년의 기간 동안 연초에 제시한 원달러 환율 연간 전망을 연간 내내 유지하면서 맞추기까지 한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환율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챕터 2. 장기 환율 방향은 경제 성장률로 귀결된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정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쭉 내려갔었고 한마디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던 기간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원화의 가치가 쭉 약세를 보였던 기간이 길게 이어졌는데요. 이 움직임은 심플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밝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GDP 성장률에서 중국 GDP 성장률을 뺀 숫자를 그려놓은 건데요. 실제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던 구간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던 구간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던 구간에서는 이 원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환율 추세는 이 국가 간 GDP 성장률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환율 전망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장기 환율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하나의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타 국가 대비 높은 경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도 높아지고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고 정부의 화폐 가치 방어 난이도도 낮아지고 순수출 규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 상승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장기 경제 성장률 예측 난이도가 매우 어렵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자본, 기술력인데 이 세 가지 요소는 한 번 방향성이 잡히면 쉽게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잠재 GDP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려운 수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 그리고 자본,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미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 갑자기 노동이 가능한 성인 인구가 폭증하는 일은 20년 안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갑자기 한국에 석유가 발견되어서 해외 투자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하나 없는 한국이 갑자기 초전도체와 같은 엄청난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때문에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예측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 국내외 투자 추이 등을 확인해서 국가 간의 비교 우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접근은 유효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의 인프라와 제조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성장 속도가 타 국가 대비 빠를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KIP 북경사무소에서 발간한 1999년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이 향후에 굉장히 고속 경제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주된 근거로도 이 노동력의 총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주된 근거로 예상을 했을 만큼 장기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을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성장은 가팔랐고 이에 따라 위안화와 위안화의 가치에 동조하는 원화의 가치가 동반 상승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장기적인 환율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상대적인 경제 성장 속도이며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챕터 3. 달러 강세는 정해진 미래다. 인구, 자본, 기술이 말해주는 미래. 원달러 환율을 최대한 장기로 꼽아서 보면은 사실 상승세가 꽤 오래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 대비 인구, 자본, 기술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며 이 방향은 변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11.8%이고 미국은 21.2%입니다. 이미 유소년 인구 비중도 미국이 높은데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이 미국 대비 노동 가능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를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림으로 보셔도 유소년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 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유를 반대로 한 모형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 비중이 21.2%나 되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생산 연령 인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력의 증가 속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약 300억 달러이고 미국은 5.3조 달러입니다. 17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미국이 훨씬 빠릅니다. 2000년 이후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속도는 한국이 연평균 3.2% 그리고 미국이 6.7%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마저 풍부한 미국은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진출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의 비싼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논문 발표 건수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0년 기준 62만 건의 논문이 발표된 미국과 달리 한국은 9만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4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AI 논문 건수만 보더라도 저명한 인공지능 학술지를 통과한 논문 건수 기준으로 세계 탑 20 논문 발표 기관에 포함된 한국 기관은 20위에 간신히 이름을 올린 카이스트뿐입니다. 대부분 미국 기관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대비 달러의 장기간 강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반등한다거나 반도체나 2차전지 수출이 증가하는 이슈들로 인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세가 5년, 10년 이상의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자본, 기술이 모두 미국 대비 한국이 크게 여유입니다. 결론, 원화숏, 달러롱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컨트 커버드 콜이 우수한 이유. 캡처한 화면은 저희 주식회사 플로팅의 법인 계좌의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희는 증시 하락기인 2023년 1월 3월에서도 매주 달러 수익을 거두고 있었고 정기적인 달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환율의 흐름에 굉장히 유리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화숏, 달러 롱 투자 전략,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고 달러 가치가 상승해도 이득을 보는 전략을 장기간 고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내린 정답은 미국 컨트 커버드 콜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 컨트 커버드 콜 전략은 원화 대출 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자산, 미국 주식이나 옵션 매도 계약들을 사기 때문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에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원화 대출 원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상대적인 달러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원화 대출을 사용할 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컨트 커버드 콜 전략은 주간 단위의 옵션 매도를 통해 월 이자 비용 이상의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장기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30 나이에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투자 전략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20년은 세계가 분업하는 기간이었고 앞으로의 20년은 세계가 각자 도생하는 기간입니다. 일부 국가의 에너지 독점이 끝났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가별 노동력 우위를 완화시키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전략이 담긴 NSS 보고서를 보면은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게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중국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경쟁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협력의 필요성을 비교적 덜 느끼고 있고 이는 세계의 분업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한국에게 큰 악재입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기회를 알아본 누군가는 미국 컨트 커버드 콜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